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의 날이고요. 저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하고 지금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 대외 외환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낯이 익으신 듯한 아니신가요? 처음 오신 건가요? 상담 받으신 적 없으시죠? 하여튼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공부 현황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뭐 1차 1차 시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시작하신 지는 그러면 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단계다. 지금이 11월이죠. 11월 됐죠, 이제. 그리고 1차 시험이 보통 3월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1차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네.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 보시면은 제가 이제 1차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의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김하늘 관사님이 이제 2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다 보니까 1차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저희 학원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이제 1차 과목별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무역 영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무역 영어 어떤 방식으로 이 기출이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일단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 시험 4과목 있는 거는 좀 뭐 아시죠? 일단 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1차에 관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무역 영어 1교시에 이제 관세법이랑 무역 영어를 보시게 되고, 2교시 때 이제 내국소비세법이랑 회계학 이렇게 총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고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이 가능하신데, 요 4과목 중에 회계학이 제일 꽈락률이 높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과목은 솔직히 보통 기본 1차 기본도 한 7월 달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수강생분들 보시면 7월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 9월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1차를 아예 처음 시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좀 가능하시긴 한데 회계적인 지식이 좀 없으시면은 이게 회계를 극복하기가 4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벅차실 수도 있어요. 일단 근데 저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과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인 지식이 좀 아무래도 이제 이과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어학이나 아니면 뭐 이런 문과 쪽이 많다 보니까 회계가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꽈락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1차의 가장 큰 허들은 회계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는 요 관세법이 3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관세법 당연히 1차 과목에 이제 1번이 2차에 1, 2, 3번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고 이제 HS 코드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게 관세법 별표입니다. 별표. 법의 하나의 그 첨부 파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관세평가가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시험의 관세법이 2차 시험에 1, 2, 3 세 과목으로 쪼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역 영어가 무역 실무로, 이제 무역 영어는 영어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제 2차는 그 무역 영어가 무역 실무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형이죠. 2차 시험은 논술형이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차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넘으시면 다 합격이 되시는데, 이게 전 과목 평균 60점 넘으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회계 꽈락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60이 넘는데 뭐 관세법에서 한 80점, 내국소비세 한 70점, 무역영 한 70점, 근데 회계 뭐 30몇 점, 막 이렇게 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학 다음으로 좀 정복하기 어려운 과목이 무역영어.
난이도로 따지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시험은 마찬가지로 40점 이상 전과 평균 60점 이상이긴 한데 거의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오는 일은 없고요. 그냥 90명 맨 위에서 90명 이렇게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그냥 점수 높으신 분들 90명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평균이 53점 몇 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53점 몇 점 이상 합격 컷이 53.3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60점 넘으신 분들이 90명이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합격률이 높았었거든요. 작년에는 140명인가 이례적으로 좀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평균이 60점 넘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응시 현황이랑 합격률 보시면은 자, 일단 1차 시험 응시 대상 인원 수도 그렇고 2차 시험 응시 대상 수도 그렇고 2016년도, 17년도 보시면 되게 많아요. 3,500명, 막 3,400명 1차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 관세사 시험에 진입하기에 조금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때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2014, 15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이 저희 이 관세사 시험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 합격률 보시면은 막 6%죠. 보시면 막 1,500명, 1,300명, 뭐 1,700명, 1,600명 해가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차 합격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도 합격을 못하는 그렇게 거의 극강 난이도의 시험이 돼버렸어요. 타 자격사들도 이 정도로 2차 합격률이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때 좀 많이 몰렸어요. 많이 몰렸는데 2019년도 보시면은 조금씩 응시 대상자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씩 떨어지고 2020년도에 되게 적었어요. 2,400명 정도가 일단 그 접수는 하셨는데 2,000명이 안 되시는 분이 1차를 보셨고 1차 합격자 수가 4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차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거의 20%, 5명 중에 1명이 붙었습니다. 2020년도에 관세사 시험 보신 분들은,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좀 복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2019년도만 해도 10%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20%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 올해는 다시 이제 90명으로 이제 딱 인원수 맞춰가지고 경쟁률이,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정도 수치로 그냥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에 진입하시는 그 분들이 물론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막 그 전처럼 막 3,000명이 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경쟁률이 계속 한 이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10%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시험은 하여튼 2013, 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다.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학원의 이제 연간 커리큘럼, 뭐 타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7월, 8월 달에 1차 기본 이론을 이제 강의를 이제 1회독을 했고요. 9월, 10월 달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어요. 9월에 이제 추석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핵심 요약, 이제 1차 기본 이론 때 들었던 과목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11월, 12월 달은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돼가지고 한 10년에서 15년치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7월 정도에 시작하시는 게 가장 적정하기는 하거든요. 이제 1차 공부하실 때. 근데 약간 좀 길기는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7월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2차도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7월에 1차를 시작하시면 시간적으로는 1차만 공부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근데 지금 만약에 1차를 시작하시면 조금 시간이 빠듯빠듯하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모의고사죠. 1월달, 2월달에 전범위 모의고사 매주 한 번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 2월, 3월달에 이제 전체적인 모의고사 한 2번 정도 진행이 되고 아마 3월달에 시험이 있을 거예요. 3월 한 중순 정도에 시험이 있을 거고 이제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핵심적인 요약 정리도 하시면서 기출문제도 조금씩 푸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되신 상태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뭐 기본 자세, 1차 과목별 공부 방법 보시면은 뭐 되게 좀 상투적인 얘기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무리 이제 수험 어떻게 보면 저희 시험도 이제 고시잖아요. 고시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뭐 친구들 만나셨던 거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 나는 정말 공부에 몰두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없앴어요. 정말. 근데 뭐 그 정도로 뭐 하셔라 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최대한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이렇게 없애 나가셔야 돼요. 없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4번. 내가 왜 이 시험을 보려 하는지, 왜 관세자가 되고자 하는지. 혹시 뭐 전공이 이쪽 관련 전공이신가요? 국제통상학과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시고요. 아니, 과 때문에 제 전공이 뭐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진입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는 이 질문을 깊이 있게 안 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나중에 힘드시거든요. 저희는 장기 레이스예요. 이게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한 2년, 3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뭐 4, 5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은 슬럼프에 빠지고 중간에 저희 관세사 업을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얘기를 듣는 거죠. 아, 뭐 관세사 뭐 대봤자 뭐 업되던데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막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내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하지? 막 힘들다 보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직에 있는 뭐 선생님들, 강사분들 만나가지고 뭐 1대1 상담도 좀 해보시고, 특히 이제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관세사 선생님 말고도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신민아 관세사님이라고 이제 여자 관세사님도 계시거든요. 이제 여자 관세사님이랑도 뭐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시면서 왜 내가 정말 이 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게 딱 있지 않으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번 딱 마음을 굳혔다. 나는 뭐 죽이 되든 밤이 되든 그냥 여기에 들어올 거야 하면은 다 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보면은 이제 저도 예전에 같이 공부를 하고 뭐 같이 스터디를 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1차까지는 그냥 버텨요. 1차까지는 버티는데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 공부하실 때 그때는 이제 진짜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런 관세사가 정말 왜 되고 싶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목별 뭐 학습 계획 2년, 혹시 유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예, 동차, 뭐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럼 뭐 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올해 만약에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1차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년 3월에 1차를 합격하시고, 내년 4월부터 2차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후년에 이제 합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루트이긴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루트이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괜히 내년에 동차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다가 1차 떨어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같이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2년 유예가 어디서는 뭐 3년차 동차가 많다 하는데, 실제로 합격해 보시면은 2년차 유예가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3년차 동차가 그 다음으로 많고. 자, 그리고 동차 공부 방법은 이제 7월부터 이제 전 과목 뭐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2차,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만약에 이 시험을 끝내시겠다.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긴 한데 가끔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원에 한 분 계셨어요. 네, 한 분 계셨고, 대신에 회계학이랑 무역영어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12월 달까지 이제 회계학이랑 무역영어, 그리고 2차 전체적으로 기본 이론 따라서 들으신 다음에 1월부터 이제 1차 전과목 공부하시고 2차 모의고사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동차 계획을 짜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1차 기본 이론도 아직 그러면 들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아, 들으셨어요? 네. 아, 듣고 계세요? 아, 1차. 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아, 그러면
들어본 적 있으시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동차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목별 공부 방법 보시면은,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2차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1차 때부터 좀 이렇게 기틀을 잡아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관세법도 그렇고, 내국소비세법도 그렇고, 1차에서 시험 점수 올리기가 제일 쉬워요. 네, 제일 쉽다 보니까, 문제은행식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공부가 정립이 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기본서만 계속 돌리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이론 들었다, 이래도 겠다. 그리고 또 다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기본 이론을 듣기보다는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이라도 보시면서 기본 이론을 다시 해독을 하시는지, 그래야 이게 조금 어디서 뭘 바꿔서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방법이 좀 잡히시지, 그냥 너무 그냥 기본서만 해독하는 거는 약간 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관세법이랑 내국소비세법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무형영어 저는 이제 무형영어를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형영어가 되게 좀 영어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형영어가 기출 스타일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기출된에서 똑같이 나오고 막 영어 일반적인 문제, 뭐 영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수 주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협약이랑 규칙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송협약, 기타 협약, 3대 협약은 다 아시죠? CIC, 인코텀즈, UCP. 3대 협약 이외의 협약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운송에서. 재작년에 운송에서 13문제 나왔고, 다 규칙으로만 올해도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운송 파트가 지금 실무적으로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좀 실무가 현실에 반영이 돼가지고 운송 파트에서 MT 조약에서 지금 계속 매년 3문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스타일도 예전처럼 아주 막 단순하게 한 조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조항 막 다 섞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CIS에서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막 60몇 조, 40몇 조 막 다 섞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문제 은행식으로만 체크해서 풀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휘발성이 그나마 좀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3대 협약. 아무리 기타 협약이 많이 나온다 해도 3대 협약에서 거의 18문제에서 20문제 나오거든요. 3대 협약의 난이도는 물론 약간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막 그렇게까지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문제 유형 추세로 보면. 대신에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뜻만, 그러니까 이해하고, 아, 여기를 부정이랑 긍정을 바꿨지, 셀러 바이어 바꿨지, 이런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소비세법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시면은 점수 끌어올리기가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예. 물론 뭐 주세도 있고 개별 소비세도 있긴 하지만 회계학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국소비세법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푸셔야지만 회계학이 꽈락이 안 나오게 어느 정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국소비세법은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내국소비세법도 계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너무 시간 오래 뺏길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뭐 계산 문제 한두 문제는 뭐 버리시더라도 빠른 속도로 고득점을 받으셔야만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전략 과목으로 가실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내국소비세법입니다. 내국소비세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정복을 딱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80점 이하로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점수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좀 어려울 뿐이지 어느 정도 딱 수준에 이르시면은 내국소비세법으로 점수를 확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계학이죠, 회계학. 회계학은 뭐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회계학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한 최소 60%에서 70%는 회계학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래도 회계학을 끝까지 잡아가시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회계학에 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나으실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냥 관세사 시험을 내가 처음 시작해서 회계를 처음 접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 4개월 갖고는 힘들다. 최소 5개월, 6개월 정도는 공부하셔야 그래도 꽈락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과목이 회계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 이제 관련해가지고 7월, 8월 달에는 기본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대 협약 관련해가지고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다 끊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사이고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그러니까 기타 협약 말고 3대 협약은 다 구조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국문상에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그런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런 작업을 안 해놓으시면은 금방금방 까먹어요. 다시 뒤돌아가면 또 완전 처음 새로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영어는 지금은 좀 그렇게 조금 예년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런 문장 구조를 그 전에는 저도 그렇게 강의를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는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기출 5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기본만 듣고 기출문제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CISG 처음 딱 기본 끝나고 수업 들으실 때는 되게 어려워들 하셨는데 이제 거의 한 회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지금 계속 매 수업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고 다시 정리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실력들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문제를 풀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셨고 요 과정이 지금 이제 10월까지 그리고 3대 협약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고 기타 협약에 대해서 좀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특히 운송 파트를 좀 많이 강조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10월달 강의가 끝나고 11월달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여태까지 기출된 문제 한 10년치 이상을 그냥 순서대로 앞에 CISG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한번 푸실 거예요. 2달 동안 요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출문제 푸시면서 회독 1회독을 한번 더 하시면은 무역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실 겁니다. 충분히 올라오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모의고사 보셔야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강의 들을 시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자기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 보시고 내가 약한 과목들 체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 방향 보시면은 3대 협약에 충실하셔야 된다. 기출이 비록 타 협약 및 규칙에서 많이 출제가 되긴 했는데 3대 협약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포괄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대 협약에서 거의 한 70% 이상 맞아주시면 충분히 60, 70점 이상 득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코텀즈가 개정이 됐죠. 2020 버전으로 개정이 됐는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인코텀즈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역적인 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CISG랑 UCP랑은 좀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가져가셔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볼 시간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내가 이 규칙의 전체적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 해석하시면서 푸셔야지 그 많은 소개문과 이거를 1회독하기에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CISG랑 UCP는 다 문장을 뜯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되 인코텀즈는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에서 지금 매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IA랑 ICC는
이제 보험 관련된 이제 협약이랑 규칙들인데 걔네들은 늘 3문제 아니면 2문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합쳐가지고. 근데 운송에서는 지금 뭐 13문제까지 나왔으니까 특히 재작년에 그러니까 운송 파트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실무 문제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순서 맞추는 거 아니면은 되게 조금 점수 주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뭐 내용 하나 준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G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용어 정의 맞추고 이런 문제 쉬운 문제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영어 기출 방법 및 공부 방법 말씀드리면 당연히 기본 이론 이제 7월, 8월 달에 그 과정 때는 이제 1권을 공부를 하시고 2권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이론 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1권은 그냥 참조의 용도로만 보시고 2권 위주로 보셔야 돼요. 2권은 처음에는 영문 한 문장, 군문 한 문장 다 끊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는 군문은 다 끊어서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군문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끊어, 영문이랑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문별로 1조, 2조, 3조. 그 다음에는 뭐 1조부터 5조까지, 1조부터 6조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판에 들어가실 때는 그 2권, 보통 무역 영어가 1권이랑 2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2권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2권에 있는 협약과 규칙들 공부 빡세게 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고, 무역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케이스가 긍정문, 부정문 바꾸는 거, 셀러 바이어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뭐 용어 정의인데 각 조의 뭐 1조, 2조가 거의 다 용어 정의들이잖아요. 용어 정의 이제 약간 틀게 출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1차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지금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궁금합니다라는 거 있으면 좀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문제풀이랑 하잖아요. 네, 기본 이르득을 같이 병행이 가능할까라는 이게 기본이 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들으셨어요? 무역 영어는 한 번 더 듣기는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잘 하고 보니까 다시 네. 만약에 무역 영어를 그 기초를 들으실 거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 이론을 그 회독을 하시면서 한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막 그 2달 동안 솔직히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이 이제 2달로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축소해가지고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기본 이론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11월 달에 정리를 하시고 12월 달에 좀 몰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방법도 하나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기출을 그냥 11월부터 들으시면서 그냥 기출 잘 안 풀리시더라도 그 파트에 대해서 일단 그냥 회독을 하시는 거죠. 그냥 1회독을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기본 이론을 내가 그 범위만큼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안 풀리면은 일단은 넘어가시고 다시 뭐 회독을 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11월, 12월 지나면은 이제 1월, 2월, 3월이면 이제 모의고사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시간이 점점 임박하시다 보니까 기본 이론을 조금 빨리 압축해서 좀 들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기본 이론을 만약에 한 번을 더 들으실 의향이 있으시다 아니면 그냥 혼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번 더 들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기본 이론을 정말 빨리 한 2주 안에 그냥 빨리 회독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상 봤을 때. 네. 그 12월에 그 문제풀이를 할때 한 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1월 중순 한 달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기본을 다시 빡세게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물론 동영상 강의로 이제 들으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부분에 대한 한번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빨리빨리 조금 들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수험생분들은 기본 이론도 한번 듣고 이미 핵심 요약까지 하면서 기출문제도 좀 접해보시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딱 그러니까 기출문제 들어가도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만큼 빨리 끌어올리시려면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른 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 이론을 그쵸. 지금 다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서 다시 만약에 듣게 되시면은 시간적으로 빨리 들으셔야죠. 정말. 네. 왜냐면 12월만 돼도 솔직히 막 기본 이론 같은 그런 부분을 다시 듣고 있기에는 이미 그 전에 좀 들어놓으셨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빨리 시작한 분들은 5월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5월, 6월 달에 1차 물론 2차도 같이 시작하시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진도는 이제 느리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관세사 1차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최소 기본 이론 2회독 정도는 그래도 지금 시기면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책을 한 2번 정도는 뭐 기본만 들으셨던 다른 뭐 심화를 들으셨던 뭐가 됐든 아마 한 2회독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최소 1회독 이상은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무래도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개인적인 상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 시험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김하늘 관세사님이 이제 2차 시험 관련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